여러분, 그 이름만 들어도 조선 조정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어우동. 그녀의 이야기는요, 단순한 불륜 스캔들이 아니에요. 왕실의 근간과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던 한 여성의 정말 대담하고도 비극적인 삶. 지금부터 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간에 거슬러 올라가 보죠. 때는 1480년 조선의 기틀을 다진 왕으로 평가받는 성종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평화로워 보였던 수도 한양. 하지만 그 물밑에서는요, 조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스캔들이 조용히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사건의 결말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한 장에 모든 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어우동은 사형, 교수형이었죠. 그런데 그녀와 관계했던 17명의 남자들은요, 대부분 가벼운 벌금을 내거나 잠깐 유배를 다녀오는 걸로 끝났고요. 심지어 몇몇은 아예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파고들어야 할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똑같은 일을 저질렀는데 왜 유독 어우동, 그녀 혼자만 죽음이라는 가장 가혹한 벌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이 불공평한 판결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녀가 왜 그런 도발적인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녀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고 또 어떻게 자신이 속했던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게 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모든 비극의 씨앗은 사실 그녀의 가장 화려했던 시절에 이미 뿌려지고 있었거든요. 동의 인생 시작은 그야말로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는 잘 나가는 고위 관료였고요. 조선 왕조실록에 굳이 아름답다고 기록될 만큼 대단한 미인이었죠. 게다가 결혼은 누구랑 했냐? 태종의 증손자인 왕족 태강수와 했습니다. 이 결혼으로 그녀는 왕실족보에도 이름이 오르는 최고의 영예를 안게 된 거죠. 하지만 이 완벽했던 삶은 정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바로 남편 때문이었죠. 남편 태강수가 기생한테 푹 빠져서 아내를 멀리하더니 급기야 잊지도 않은 헛소문을 핑계로 어우동을 집에서 쫓아내버린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선시대 여성의 기막힌 현실이 드러나요. 남편한테 버림받았는데 그렇다고 법적으로 딱 이혼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 여성은 뭐가 되죠? 아내도 아니고 과부도 아니고 정말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말 그대로 사회적인 유령 신세가 된 겁니다.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그렇다고 재혼을 할 수도 없는 정말 벼랑 끝으로 내몰린 거죠. 모든 걸 잃고 사회적으로 투명인간이 되어버린 어우동. 그녀는 이제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오직 자기 자신으로 살기로 결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조선 사회의 모든 금기를 깨부수는 정말 상상도 못할 그녀의 두 번째 삶이 시작됩니다. 훗날 의금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어우동은 자신과 관계를 맺었던 남자들의 이름을 전부 다 털어놓습니다. 그 숫자가 놀라지 마세요. 무려 17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정을 경악시킨 건 단순히 그 숫자가 아니었어요.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바로 이 명단의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의 친척인 왕족부터 나라의 엘리트 관료들, 하급 관리는 물론이고 사회 최하층 계급인 노비까지 있었던 겁니다. 이건 신분의 높고 낮음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죠. 이게 왜 그렇게 큰 문제였냐면요. 당시 조선에서 신분 질서라는 건 그냥 사회의 계급 그 이상이었습니다. 나라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실 며느리가 천민 노비와 만났다는 건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서서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의 반역에 가까운 사건으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반란 중에서 가장 기이하고도 은밀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어우동은요, 자기 연인들의 이름을 자기 몸에 직접 새겼습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몸에 손끝 하나 대는 것도 불효라고 여겼던 유교사회에서 말이죠. 기록에 따르면 한쪽 팔에는 왕족의 이름을, 다른 쪽 팔에는 관료의 이름을, 그리고 등에는 또 다른 남자의 이름을 바늘로 콕콕 찔러서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 문신들, 단순하게 사랑의 증표로만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억압하는 세상에 대한 저항의 기록이었을까요? 어쩌면 사회에서 자신의 존재를 지워버리려 하니 내 몸에라도 나라는 존재를 새겨 넣으려 했던 처절한 외침은 아니었을까요? 사실 조정 대신들이 진짜 두려워했던 건요, 어우동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무서워한 건 그녀의 행동이 조선이라는 시스템 전체를 위협한다는 사실,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당시 지배층의 속마음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왕실의 위신이 떨어지는 거?
도덕이 무너지는 거? 물론 그것도 걱정했지만 그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던 수치, 바로 신분 질서의 붕괴에 대한 공포였죠. 왕족 며느리가 노비와 어울리는 걸 용납하는 순간 자신들이 지키려 했던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당시 한 신하가 남긴 말은 이런 위기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어우동 사건이 걷잡을 수 없는 사회 혼란의 신호탄이 될까봐 두려워했던 거죠. 그녀는 더 이상 한 명의 범죄자가 아니라 질서를 파괴하는 아주 위험한 상징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조정은 결론을 내립니다. 어우동을 사회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본보기로 삼자. 이 순간부터 법과 원칙은 그녀를 단죄하기 위한 도구로 철저하게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당시 법대로라면 어우동의 죄는 사형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왕이었던 성종이 직접 나서서 죄목을 교묘하게 바꿉니다. 그냥 간통이 아니라 남편을 배신한 죄라는 식으로요. 그러고는 사형이 가능한 법조항을 억지로 끌어와서 적용시킨 거죠. 심지어 사형 집행을 가을까지 기다려야 하는 원칙마저 무시하고 판결 당일 바로 형을 집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아주 작정하고 죽이려 했던 거죠. 이 편은 당시 지배층의 이중잣대가 얼마나 노골적이었는지 한눈에 보여주죠. 공식적으로 어우동은 사회 질서를 위협한 자로 낙인 찍혔는데 남자들은 뭐라고 했냐? 훌륭한 선비들이 유혹에 잠시 넘어갔다. 이렇게 포장해졌습니다. 그 결과요? 그녀는 사형, 남자들은 대부분 벌금 좀 내거나 잠깐 귀양 갔다 오고 끝. 정의는 처음부터 그녀의 편이 아니었던 셈입니다. 결국 어우동은 한 명의 인간이 아니라 사회 질서를 다잡기 위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봐라, 우리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 라고 모두에게 보여주기 위한 희생양이 된 거죠. 그녀가 무너뜨리려고 했던 바로 그 질서를 역설적이게도 그녀의 죽음으로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죽음이 남긴 영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우동이 처형되고 불과 5년 뒤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이 완성되는데요. 여기에 여성의 재혼을 금지하는 등 가부장적인 질서를 아예 법으로 못 박아버립니다. 결국 어우동이라는 한 개인의 비극은 이후 조선의 모든 여성들을 더욱 억압하는 체제를 만드는 데 가장 좋은 핑곗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죽음이 다음 세대 여성들의 삶에까지 아주 깊은 그림자를 들이운 셈이죠. 자,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와 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우동은 그저 수많은 남자를 유혹한 희대의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몸을 도화지 삼아 신분과 성별이라는 굴레에 맞서 저항의 기록을 써내려갔던 시대를 너무나 앞서간 인물이었을까요? 이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